그러니까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다. 중요한 건 그냥 ROE가 높다. 그럼 아 이게 저기 이익이 높구나. PBR이 낮다. 아 그럼 이 주식이 뭐 좀 싸구나. 좋구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따상이라는 거는 더블로 상승해서 뭐 따상 따따상 뭐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주식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 수준으로 좀 취하겠습니다. 일단 주린이라는 뭐 말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스린이 뭐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는 초보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벌써부터 이제 좀 이게 뭐야 이게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많이 쓰는 용어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뭐 ROE, PBR, PER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일단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ROE는 자기자본과 분의 당기순이익입니다. 넷 인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 원을 들여서 어떤 가게를 차려서 1년에 1천만 원을 벌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창업을 했는데 1억 원을 들여서 창업을 했는데 1천만 원을 벌으면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뭐 10%겠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OE를 많이 보고 그 순이익이 얼마인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얼마인지 이런 거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그 회사를 분석할 때. 또 하나는 이제 PBR인데 요거는 순 주당 순 자산 분의 주가인데 만일에 회사가 있는데 어떤 가게가 있는데 내 가게가 만일에 1,000만 원짜리 가게인데 주가가 한 주가 있습니다. 한 주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비싼 주식이에요. 그러면 PBR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500만 원짜리 두 개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나의 그 순자산이 주가와 이제 어떻게 비율되는지 주당 순자산 비율을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PER.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인 주식이 회사가 순이익이 200만 원이다. 그럼 뭐 PER은 0.5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냥 주린이가 봤을 때는 PBR과 PE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간 돈에 비해 이제 얻는 게 많은 거고 ROE는 이익이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높다는 거는 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 회사가 자본에 비해 그 주가가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다는 거니까 그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낮으면 주가가 낮으니까 이 주식이 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이쪽은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이 회사가 주당 그러니까 이 주식이 100만 원인데 1억을 버는 것과 회사가 이 주식이 50만 원인데 1억을 버는 것과 다르죠. 그러니까 주식이 싼데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두 개는 낮을수록 좋고 이건 높을수록 좋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자세한 거는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EPS 이것도 가끔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주당 순이익입니다. 한 총 발행 주식,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주총 발행 주식이 많아 버리면 EPS가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제 단기 순이익에 우선주 배당금을 빼야죠. 그러니까 배당금이란 건 계속 돈을 이렇게 주주들한테 환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이익을 이제 빼주면 그걸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눠 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EPS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활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뭐 산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이제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요한 건 그냥 ROE가 높다. 그럼 아 이게 저기 이익이 높구나. PBR이 낮다. 아 그럼 이 주식이 뭐 좀 싸구나. PER이 낮다. 아 그럼 이 주당 순이익이 좋구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시가와 종가는 그러니까 시작가, 그러니까 주식을 시작해서 시작하는 가격, 끝나는 가격 뭐 이 정도고 예수금, 미수금인데 예수금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처음에 고객이 들어가는 게 거기 증권사에 맡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금은 그 주식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샀는데 내가 갖고 있는 100만 원의 금액 이상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지만 실수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증권회사에 전화가 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돈을 넣으세요? 그래서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못 넣었다. 뭐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그러면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되게 됐습니다. 며칠 이후에. 그러면 당연히 했는데 뭐 이익이 뭐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 상관없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면 반드시 손해를 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마진콜입니다. 그런 얘기를 뭐 하는 거를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증자 감자 요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늘리는 행위입니다. 주식을 늘린다는 건 아까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총 주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의 이익을 n분의 1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주주 입장에서는 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죠. 거꾸로 감자는 그걸 그 주식의 수를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 내 주식의 가치는 높아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회사가 안 좋은 경우에 주식에 감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자 감자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보통주 우선주가 있는데요. 보통주는 이제 일반 주식입니다. 주주하고 똑같은 거고 우선주가 있는데 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똑같은데 약간 보통 가격 삼성전자를 예를 드시면 좀 가격이 쌉니다. 한 20% 정도 싼데 그 이유는 그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냥 보통하고 똑같고 그 보통주와 우선주는 이제 거의 같은 그 흐름으로 이제 되는데 보통은 보통주가 당연히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걸로 돼 있습니다. 조금씩은. 하지만 우선주는 같은 가격으로 좀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약간 뭐 삼성전자도 1원 정도 뭐 1년에 뭐 별로 의미는 없지만 조금 주식을 더 그러니까 배당금을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란 거는 뭐 회사에서 일단 주주들을 위해서 1년에 뭐 4분기 아니면 2분기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달 주는 주식도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주식 주주들에게 회사의 이득을 조금씩 나눠주는 겁니다. 배당금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배당금이 높으면 그만큼 회사가 미래에 투자해야 될 돈을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당장은 좋은데 미래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액면 분할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주식이 한 주에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 주씩 사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은 주식인데 그걸 스플릿이라고 했는데 그냥 5주나 10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냥. 근데 총 그 주식 액수는 똑같죠. 근데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잘게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 보통은 그렇게 되면 주식이 이제 가격이 1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약간 착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부담이 없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사기 꺼리는 주식을 10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또 반드시 좋아할 일만 아닌 게 그렇게 되면 대주주들은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파는 경향도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같은 건데 약간의 주식의 그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벤트인데 보통은 좀 오르는 걸로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호재로 생각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제 약간 빚을 내서 이제 하는 건데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내 돈만 갖고 주식을 사면 약간 그거랑 저기 아파트 살 때 집 살 때 순전히 내 돈만 갖고 하지 않고 은행의 돈을 빌리면 내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비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인데 대신에 그거를 이제 팔 때는 만일에 집이 계속 오르면 집값이 오르면 상관없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그 비싼 집에 대한 그런 집이 또 어차피 내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손해를 또에 대한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집은 변화가 되게 느리고 쭉 꾸준하지만 주식이란 건 잘못하면 크게 오르고 크게 떨어지는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도 볼 수 있는 어떤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권장하지 않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해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 게 또 이제 인버스, 곧버스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보자들은 인버스란 거는 이제 주식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근데 주식이 오를 때는 좋은데 거꾸로 떨어지는 ETF 같은 거 사갖고 하면은 주식이 떨어지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그런데 내가 이걸 샀는데 계속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손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근데 이득도 그만큼 떨어지면 크겠죠. 대신 곧버스라는 거는 그거에 뭐 두 배, 세 배를 하는 거라서 더 이제 크게 먹겠다라는 어떤 약간 좀 더 투기성 그런 상품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정말 초보자들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용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그냥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공매도란 게 있는데요. 요즘에 얘기 많은 쇼셀링이란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뭐 빌공짜를 해서 말이 어렵지만 그러니까 향후 내가 언제쯤을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너무 높다. 지금 이 주식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뭐 숏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식을 사갖고 주식이 쭉 내 예상대로 떨어지면 이 상태에서 숏 커버링을 해서 이제 청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산 주식보다 싼 가격으로 이제 상당히 그 차액을 이제 남기는 겁니다. 남의 주식을 빌려다가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전문 투자자는 아니니까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상품이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런 행위다 뭐 정도 알고 계시고 쇼스키즈는 뭐냐면은 요것도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내 포지셔닝이 들킨다고 하는데 그걸 들켜버리면 사람들이 떨어져야 이 사람들은 돈을 공매도를 친 사람들은 돈을 버니까 거꾸로 주식을 막 사버립니다. 그럼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공매도 세력들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동안 저기 우리 주식들을 계속 이제 떨어뜨렸으니까 그걸 이제 약간 이제 방어하는 개념으로 쇼스퀴즈를 걸면 공매도 세력들은 이제 손해를 엄청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긍정적,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를 이제 불리시하다, 불이다, 그리고 부정적,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걸 베어리시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손은 그러니까 막 치받을 때 그 머리를 위로 뿔을 솟으면서 치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소 같은 거를 이제 불리시하다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부정적인 건 베어 같은 경우 이제 핥히면서 싸울 때 손톱을 아래로 핥히면서 한다고 해서 베어리시하고 거 그리고 뭐 하락한다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용어고요. 그래서 불리시한 뭐 포지셔닝을 취했다, 뭐 베어리시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이건 정식 용어는 아니고 이제 하지만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데 많이 돌아오는 뭐 그런 용어라서 잠깐 갖고 와봤습니다. 뭐더 용어가 많지만 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그냥 대충 그 커뮤니티는 따라갈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총알 뭐 그냥 일단 자기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깡통 계좌 이거는 주식 내 계좌가 이제 영원이 되는 건데요. 어떻게 내 계좌가 영원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레버리지나 이런 걸 사용해서 다 썼을 때 돈이 다 빠져나가고 또 모자르면 아까 마진콜 같은 전화를 받게 되는 마진콜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그래갖고 내 일단 계좌는 올인이 되고 또 돈이 또 그 증권사에 갚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통 깡통을 잡다, 깡통 계좌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상따는 뭐 상한가를 따라잡는다. 그래서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니죠.
따상이라는 거는 더블로 상승해서 뭐 따상, 따따상 뭐 이렇게 하고, 뭐 점상이라는 건 있는데, 점상은요 상한 시초 뭐 종가 뭐 이렇게 고가가 다 그냥 계속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확 위에서 중간에 잘라지고 위에 있기 때문에 워낙 주가가 하루 종일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떡상도 뭐 같은 용어인데 많이 평상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냥 주가가 엄청 올랐다는 뭐 그런 뜻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슬픈 얘기인데 졸업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도 졸업이라는 거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주식을 하지 않고 돈을 다 잃고 떠나는 분들은 이제 졸업했다고 이제 이렇게 약간 놀리듯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졸업을 안 하려면 당연히 아까 봤던 그런 기업 분석 최소한의 뭐 용어 개념 요 정도는 갖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나의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걸 하려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졸업은 하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모든 걸 할 때 공부를 조금은 하고 알고 접근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잃어도 되는 돈은 없다. 이 이야기는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식을 뭐 투자를 뭐 집을 산다든지 어떤 뭘 할 때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돈은 뭐 공부 수업료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업료라는 거는 뭔가 자기가 얻는 게 있어야 수업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돈을 딸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어떤 교훈을 얻는다는 건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냥 아무 그 공부가 없이 그냥 경험에서 경험을 해보고 돈을 잃고 이걸 그냥 잃어도 되는 돈이야 작은 돈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것은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미약한 겁니다.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자세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걸 알아보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리먼 사태라든지 무슨 외환위기라든지 어떤 그런 큰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주식을이나 어떤 부분에 손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에서 잃었던 돈이 있지만 제가 남는 건 지식은 남잖아요.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지식은 남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이제 또 다른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아무 내가 이제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떤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주변을 알아보지 않고 그냥 일단 섣불리 돈부터 넣어놓고 그냥 잘 되기를 비는, 그냥 요행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그래도 운 좋게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확률은 점점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하시는 분은 큰 돈은 넣지 않습니다. 작은 돈을 넣기 때문에 벌어도 그거는 작은 그냥 이벤트죠. 그러니까 기분 좋고 오늘 뭐 고기 한번 사 먹는 그 정도의 기분 좋은 이벤트는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얻는 건 없습니다. 어떤 얻는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분에 다음엔 아 이거 내가 잘 되나 보다 해서 만일에 더 큰 돈을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넣게 된다면 그때는 낭패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돈을 처음에 조금 잃어도 공부를 하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돈 자체보다는 거기서 얻는 경험과 지식을 중요시한다면 아 다음엔 이런 것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구나를 알게 되면 다음에는 조금 더 그거에 투자에 신중하고 더 확률 높은
게임에 자기가 도전하겠죠. 그러면 작게 잃어도 다음엔 좀 더 크게 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뭐 100만 원, 뭐 어떤 분은 더 1000만 원 이렇게 돈을 넣고 뭐 잃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내가 준비가 다 된 다음에 이 돈을 갖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과 그냥 돈을 한번 던져보는 뭐 이런 식의 그 접근법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초심자의 행운으로 그냥 준비 없이 넣었는데 돈을 벌게 된다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큰 돈을 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 한두 번, 두 번 따보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큰 돈을 넣었다가 낭패를 보시게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